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대하기 힘든 사람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특히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봉합에 보면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이렇게 통하면 불통, 고통스럽지 않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통하지 않으면 고통스럽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한의학에서는 내 안에 기혈순환이 통하고 통하지 않음을 얘기를 했겠지만, 이것을 관계에서, 사이에서 얘기를 하면 이 관계에서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먼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릴 메시지는 나와의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이가 좋다는 것이 잘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과연 나와의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가 관계에 대한 건데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고 왜 나와의 관계를 물어보는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나와의 소통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 무관심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회에서의 역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아래 자랐을 때는 부모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설정된 나의 위치, 자식으로서의 위치로서의 관계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결혼을 해서 이제 배우자가 생기면 그 파트너로서, 또한 자식이 생기면 부모로서의 그 위치에 따른, 그 역할에 따른 소통을 많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기에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도 많아졌지만 사실은 나 혼자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제공된 겁니다. 우리가 불평해봐야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바꿀 수 없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불편한 것을 그래, 어쩔 수 없지, 일단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내가 기회로 삼고 이 어려움을 어떤 성숙의 계기로 만들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가져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 관계, 이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점은 먼저 나와의 관계성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참 집중을 못해요. 무언가 틀어놔야 돼요. 샤워를 할 때에도 음악을 틀어놓는다거나,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막 시사 같은 거를 막 안 들으면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 어떻습니까? 뭔가 음악을 듣지 않으면 이상해요. 그리고 누군가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오늘은 왜 이렇게 좋아요가 적지? 왜 내 댓글에 대댓글이 없는 걸까? 이렇게 뭔가 확인을 하고 세상과의 소통에 대해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FOMO라고 합니다. FOMO, F-O-M-A, Fear of Missing Out. 발음은 좀 그런데요. 두려움입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 Missing Out이에요. 내가 잊혀질까봐, 사라질까봐, 내가 뒤처질까봐,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계속 이 사람과의 소통, 정보의 교류를 우리는 늘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잠도 어쩌다 보니까 또 늦게 자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있어 보세요. 휴가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여행 가기도 어려운데 가만히 이렇게 그냥 멍을도 한번 때려 보시고, 어떤 날은 레이지 데이라 그래가지고, 그래,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한다,
나에게 어떤 의무와 어떤 계획도 필요 없다. 그렇게 레이지 데이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에 보지 못한 내가 보여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네. 갑자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잡지 않았던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안에서 또 나를 발견합니다. 뭔가 평소에는 이 정신이 어딘가에 집중이 이렇게 뭐 동영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우리의 사람은 뭔가에 집중하지 못할 때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찾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가만히 있어 보면은 이것도 꽤 괜찮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관계는 별 얘기하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막 이것저것 오늘 뭐 먹을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게 정말 관심이고 좋은 얘기지만 늘 똑같은 얘기, 또 그러다 보면 또 누구를 이렇게 막 이렇게 씹게 돼요. 그러고 보면은 아이씨, 나 왜 이러고 있지? 참 좀 내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싶은데 누군가 이렇게 욕하다 보면은 막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싫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참 좋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그런 관계가 있나요? 아마 부모 자식 관계는 일반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특별히 서로 그냥 냅둬도 괜찮은 관계. 이게 무관심으로 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사이나 가까운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도 초기에 그 뜨거웠던 서로 막 연락 주고받고 막 긴박했던 열정적으로 타올랐던 그 시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관계로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와 그러한 시간을 사실 잘 많이 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뇌는 자타에 대한 구분이 참 애매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 좀 어색하죠. 좀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영혼을 담아가지고 영혼 한 스푼 담아가지고 이렇게 일단 말하지 않는 것보다 말을 하면 그게 더 좋고 더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면 뇌가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했는지 나에 대해서 했는지 큰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 편안하고 나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남과 있을 때도 비슷하게 대해요.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우리가 혼잣말로 혼자 운전할 때 아이씨 띠 처리해야 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어느 순간 옆에 누가 타고 있어도 똑같이 나와요. 우리의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조금 편해지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그걸 이제 모국어라 그러죠. 모국어라는 게 보통 엄마의 언어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내가 예전에 원래 썼던 근본에 대한 정서와 표현을 의미합니다. 모국어가 튀어나옵니다. 이 남녀 관계에서도 오래 지내다 보면 모국어가 나와요. 예전에 그 오빠가 아니고 예전에 그 동생이 아닙니다. 처음엔 뜨겁게 열정적으로 타올랐던 그 불같은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거든요. 이것은 잘못되고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서 평소에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드릴 말씀은 관계를 위해서 자기 견해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에 대한 상이 있어요. 그걸 보통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이상형.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이상형은 그냥 이상합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깊은 번뇌 속으로 빠집니다. 아, 이 사람과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배우자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과연 그 상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작가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예 태어난 행성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보통 남녀가 이렇게 분쟁이 붙었을 때 남자는 어떻게 하나요?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조금 적극적인 여성분들은 끄집어내서 자리에 앉힙니다. 예.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서운해하죠. 예. 내 얘기를 좀 한 것뿐인데,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들어가지고 애들 키우기가 좀 힘들어서 힘들다고 얘기한 것뿐인데, 왜 저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녀는 DNA 구조에서부터 이 사유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남자는 아마도 엄청난 그 책임감이 있었을지 몰라요. 해결사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해결사 컴플렉스. 뭔가 문제를 들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는 부쪽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이 뇌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자 가만히 고요하게 있으면서 내가 고요할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건데 보통 어떻게 오해하나요? 사랑이 식었어. 참 나는 인생을 이렇게 다 바쳤는데 내가 만날 사람이 없어서 안 만난 줄 알아? 막 이런 것까지 막 나온단 말이죠. 이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불편불만을 계속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